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여러분. 주제는 플라톤의 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탈레스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르는 고대 철학 전반을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고 하는 철학 사가가 있어, 여러분. 기원전 2세기에 활동했는데요. 이 사람의 책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요거는 주로 사상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작품인데 헤르만 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Die Fragmente der Polsokratiker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네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폼 미토스 줌 로고스란 신화에서 로고스로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작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편 강좌들은 또 번역서들이 또 꽤 나와 있으니까 단편 작품들 플라톤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자료로 번역서들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리스 세계는 크게 4개의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탈레스를 중심으로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세계의 만물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근원 아르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타났던 탈레스,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철학자들이 이오니아의 밀레토스 학파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크세노파네스와 파르메니데스로 이어지는 제논, 이런 철학자들로 구성된 학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레아 학파예요. 근데 이 엘레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남부 쪽에 있었어. 거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철학자들, 파르메니데스가 아주 중심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자론자들이 있었어. 엠페도클레스, 또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학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와 같은 소피스트들로 알려진 이런 학자들의 그룹이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와 소크라테스 시대를 이루는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보학이면 계보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사유와 플라톤의 사유가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연 역사적 소크라테스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그죠? 역사적 소크라테스. 여러분, 부처도 많은 가르침, 종교의 진리, 불교의 진리를 남겼지만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의 어떤 중요한 인물인 예수도, 그죠?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는 신이죠. 신의 아들로서 간주되는 예수도 글을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어떤 글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은 제자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작품으로 남겨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본인들은 정작 어떤 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떤 문자를 통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방식으로 전달될 이유가 결코 없었겠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한 철학적 해석학의 어떤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혼의 목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문자, 그것이 없었다면, 이 대리보충이 없었다면 부처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 그러한 가르침들은 오늘날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에서 음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적 해석학은 거죠. 이런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의 대화편으로부터 구분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 뭐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왜 중요한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 아테네 학파를 그 이전 철학과 나눌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전 철학자들은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우주의 질서를 이루는 변화와 생성, 끊임없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생성해가는 이 우주의 생명체, 그것의 법칙을 이루는 근원이 무엇일까? 아르케가 무엇일까? 이 우주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아르케에 대한 그 질문을, 그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으로 갖고 와버렸어.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가장 결정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자연 철학자들한테서 탈레스는 바로 이 변화하는 이 우주적 생명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아르케는 바로 물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앞에 이론 무규정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기체라 그랬어. 공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 그랬고, 생성과 대립의 어떤 변화를 통하여 철학을 이야기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당연히 그렇게 나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봐봐.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인데, 이러한 존재의 변화, 그죠? 존재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현상하는 변화의 세계, 그죠? 현상의 세계 배후에 있는 존재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누스인 거야. 독특하게도 원자론에서 아낙사고라스가 바로 이 누스를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크세노파네스의 제자라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대화편에서 나오지만 결국 파르메니데스는 거죠. 자기의 철학은 또한 원자론 그룹을 형성했던 아낙사고라스와도 연관이 있다고 봐도, 그게 누스는 뭐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이성인 거야.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존재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존재는 사유와 일치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플라톤의 사유에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그죠? 아테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테네에 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때 파르메니데스가 65세였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제논이 40세였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젊은이였다 그러면 한 20세로 추정한다 그러면 그 만남은 대략 450년경이다. 이런 추정이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찾는 데에는 이런 추정적인 결과밖에 없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와 더불어서 논고를 펼쳤던 제논의 철학 대담에 소크라테스가 참여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어떤 중요한 그 가르침들은, 거죠, 사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이들의 대화편의 제목들도 이들의 이름이 각각 있을 정도로 중요한 악역들인데,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피스트들이라.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지혜로운 자, 현자라고 그 어원을 분석하면 알려져 있는데, 이 현자들이 왜 악역을 맡았는가 하면, 이들은 어떤 이 세계의 삶의 질서를, 그죠,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진리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고르기아스는 심지어 진리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삶의 진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이 세계에 변화하는 그러한 현상의 질서 배후에 존재의 질서가 존재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누스다, 사유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적으로 파르메니데스를 통하여 고대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사실 자연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헤라클레이토스도 이러한 변화하는 이 세계의 생성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사유인 거야, 여러분. 사유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자연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는, 피지스의 질서를 파악하는데 몰두했다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와 같은 소피스트들에 대항하여, 그죠?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이성적 누스를 갖고, 그죠? 인간의 삶에 적용시켰다. 그러니까 피지스, 자연 세계로부터 그 사태의 중심을 인간의 삶으로 옮겨 놓았다. 그게 아르케에서 인간의 법질서를 이야기하는 노모스로 관심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장 다양한, 그죠? 대화편들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역사적 소크라테스는 대략적으로 470년 기원전 혹은 469년도에 태어나서 399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부모의 이름은 무엇이고, 결혼을 했으며 아내는 악처였고 자식들을 조금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고, 뭐 이런 거. 전쟁에 나갔으며 군인들을 시험했고 청년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독사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추정할 수 있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소크라테스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미덕을 실천하며, 그죠? 알면 결코 알무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에 적용되어야 되며,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이성을 갖고, 그죠? 진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미덕의 삶, 덕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삶에도 보편적 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 특히 국가에서 나타나는 철학자들의 철인 정치에 과연 동조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결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야심에, 그죠?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를, 그죠? 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러한 철학의 가르침이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더 잘 알 수 있어, 우리는. 그죠? 우리는 소설 작품에서도 어떤 다양한 주인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꼭 이질적인 그런 존재를 통하여 그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 우리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와 같은 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악역을 봄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들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현세적인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처세술을 가르치고, 이들은 진리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실용적 지식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다. 응?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에도 큰 거부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말을 통하여, 로고스를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기는 그러한 재치를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인간의 덕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정이 무엇인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덕스러운 게 무엇인지, 그래서 삶의 진리를 가르친 자다. 소피스트들은 독사를 가르쳤다면, 억견을 가르쳤다면, 소크라테스는 알레테이아를 가르친 자다. 재미있죠? 수사학적 웅변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대화나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소피스트들과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무지로부터 출발하여 역질문을 통하여 삼파수를 통하여 대화 상대자가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삶의 실천적 지혜에 도달하는 그러한 진정한 철학을 가르친 자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라든지 고르기아스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다른 대화편에도 소피스트들에 대한 비난이 막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역사적 소크라테스는 이 세계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자는 아니었고,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관심사보다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이 세계의 삶의 질서 안에서 적합한 진리를 찾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알을 삶의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삶의 진리를 설파했던,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노모스를 세웠던 최초의 철학자였다. 아,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인물상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플라톤이 세우는 이데아와, 그죠? 그 다음에 이 세계, 감각적 현상 세계를 분리하여 이원론적으로 보고, 이데아의 세계 영혼을 긍정하면서 지금 현재의 영혼의 상태는 이데아의 진리에 있는 그런 것까지 포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이데아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론에 과연 소크라테스가 동의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야심은 그죠? 귀족 출신이면서 아주 진짜 위대한 철학들을 많이 남기고, 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주었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데아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철인 정치에는 아무도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죠? 소크라테스의 사망 이후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갈라지는데, 그게 이제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플라톤 학파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학파가 있었는데,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파가 있었어. 이들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제자들의 그룹이었던 안티스테네스, 디오게네스 그룹을 볼 때에 이들은 플라톤과 같이 귀족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철인 정치, 응? 철학적 귀족주의와 군인과 상인들을 나누면서 그 계층 질서 안에서 예술가들을 추방해버렸던 그러한 국가론에, 그죠? 결코 동의하지 않을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의 삶의 실천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소크라테스의 역사적 인물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소크라테스는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철학 사상을 보면은 상당히 온건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뭔가 깊은, 그죠? 통찰이 드러나. 물론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세계의 삶에 실천에 관심을 가졌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삶은, 그죠? 플라톤보다는 안티스테네스, 디오게네스 쪽이 플라톤의 삶의 철학과 일치하는 게 더 많아.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그죠? 그가 펼쳐나가는 대화의 진수는 탁월하다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그죠? 플라톤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의 가르침들을 뭔가 질이 떨어지는, 그죠? 현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진 그런 자들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체와 데리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히 데리다, 그죠? 이건 니체로부터 배운 거겠죠. 이 소피스트들의 사유를 재점검하면서, 그죠? 수사학적 진리에 대하여 재해석을 통하여
이들의 진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그냥 단순히 플라톤의 얼굴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만은 아닌 거예요. 수사하기 왜 나빠? 데리다의 문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글쓰기를 추구하며, 그죠? 진리는 결코 하나로서 드러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의 삶에는 그 진리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진리를 드러낸다면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그래서 오히려 플라톤 역시도 소피스트들처럼 자기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관점이겠죠. 덕스러운 삶, 보편적 진리를 통해 인간의 영혼의 지성적 능력을 통하여 파악되는 삶의 진리, 통일적 진리,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야심이 숨어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스승은 결코, 그죠, 동조하지 않았을 이데아의 세계의 진정한 진리관, 그리고 현실 세계는 감각적 세계로서, 그죠, 이 안에서 우리가 이데아의 진리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소크라테스가 조금의 통찰은 주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관념론이 되어서, 그죠, 실천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마치 저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희생시키는 듯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라톤의 야심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점이겠죠. 그죠? 오히려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와 같이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걸 거부하고, 그죠, 뒤로 물러나서 자기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최고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삶에는 적합한 게 아니었는가, 그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론을 통하여, 그죠, 덕스러운 삶과 보편적 이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의 질서 안에서의 진리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기존 질서를 옹호한 자로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 사회에서, 그죠, 나타났던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을, 그죠,
어디에다 적용시키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기존 질서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의 철학을 추구했던 자는 아니었지만 또한 그러한 현세적인 삶에 타협한 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살았더라면 플라톤의 야심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가 가르치는 이데아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존재론의 질서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철학적 통찰을 갖고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도가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770개의 강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신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